딱딱딱. 에라이씨. Don't do it, brother. That man is our... 안녕하세요. 혼자 게임하고 노는 작은방 게임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격투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용어이권 2편을 플레이 해볼 건데요. 저의 주 캐릭터였던 유리 사카자키로 원코인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어이권 2편은 전작에 이어 후속작 역시 오락실에서 많은 인기몰이를 했던 게임이었죠. 이 게임은 1994년 아케이드 플랫폼으로 처음 가동되었고요. 전작에 비해 많은 부분들이 파워업되면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컸던 게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 전작에 비해 2배 가까이 용량이 늘었고요. 네오지오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100메가 쇼크였잖아요. 1편이 102메가였거든요. 근데 2편 같은 경우는 178메가비트로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고요. 4명 정도 늘어난 것 같지만 1편에서 스토리 모드 진행 시 2명밖에 고를 수 없었잖아요. 2편으로 넘어오면서 싱글 플레이어로 12명까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명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용어이권2 책임 프로듀서로는 초대 스파 제작에 참여했던 마츠모토 히로시가 맡았고요. 그리고 프로듀서로는 당시 SNK 회장이었던 가와사키 에이키치였습니다. 1991년 캡콤에서 발매한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도 SNK에서는 아랑전설을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 본격적으로 대전 격투 액션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개발했던 게임 중에 지금 보고 계신 용어이권 시리즈와 사무라이 스피리츠 시리즈가 있었고요. 지금도 고전 격투 대전이라면 회자되고 있는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도 이때부터 개발되게 됩니다. 용어이권 2편으로 넘어오면서 시스템적으로 크게 3가지 정도 추가되거나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추가된 부분은 낙법과 캔슬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작에도 있었던 선입력 부분의 유예 시간이 길어지면서 1편보다는 2편에서 필살기 사용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 간 공략법이라든지 아니면 유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꼼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싸다고 연락 처맞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잭이죠. 잭은 1편에서도 좀 쉬운 편이었는데 2편에 오면서 더 쉬워졌어요. 기본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무조건 점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대공쳐도 되고. 마음만 먹으면 잭 같은 경우는 2번 다 그냥 퍼펙트로 넘길 수 있죠. 지금처럼 퍼펙트로 넘기게 되면 캐릭터마다 승리 포즈가 하나씩 있어요. 유리 같은 경우는 보복을 추스리다가 저렇게 벗겨지는데 당시에는 저런 모습도 볼거리였죠.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초필살기 한번 써볼게요.
제가 유리를 주 캐릭터로 사용하게 된 이유도 이 초피살기 모습을 보고 반해서 그때부터 유리 캐릭터로 계속 플레이를 했거든요. 초피살기 모습이 좀 귀엽더라고요. 앙탈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배가 곧 터질 것 같아. 자, 이렇게 잭을 참교육 해줬죠. 얘네들 폭주족이거든요. 폭주족은 참교육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보너스 게임은 무조건 왕장풍을 클리어 해야 되겠죠. 이 선입력 딜레이가 1편에서도 선입력이 있었지만 2편에서는 조금 더 길어지면서 지금처럼 한참 뒤에 눌러도 저렇게 기술이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유리 사카자키는 슈퍼 하우소쿠 캔을 습득하였습니다. 근데 플레이 하다 보면 하우소쿠 캔, 그러니까 광장풍 쓸 일이 잘 없어요. CPU들이 잘 안 맞거든요. 근데 킹한테는 꼭 먹여야 되겠죠. 역캐들은 반드시 필살기로 마무리 짓는 용월권의 국룰이죠. 지금처럼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강킥 쓰게 되면 하단 방어를 못 하거든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유리 신발 있잖아요. 저 신발이 킹 다리에 닿을 정도의 거리면은 제가 방어를 못 해요. 킹은 이렇게 다리만 걸어서 피 다 뺀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왕장풍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클리어 가능하죠.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 아니고는 따로 꼼수가 없어요. 국민 꼼수 있잖아요. 그 던지고 장풍 이게 유리는 안 되거든요. 유리 캐릭터가 보면 잡게 한 다음에 특유의 포즈를 취해요. 정말 씨잘데기 없는 그 포즈 하나 때문에 1대1 대전 시에도 유리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기준으로는. 근데 저는 유독 계속 유리만 썼죠. 1000원 들고 가면 거의 한 10분 15분 정도면 끝날 정도로 그냥 돈 넣기밖에 없죠. 아이고, 노미스 실패입니다. 하단킥 타이밍이 너무 빨랐네요. 저거 하단킥을 방어를 하고 난 다음 초피살기 시장하면 바로 들어가는데 헛발질 하는 바람에 노미스 실패입니다. 아쉽네. 기싸워도 출연하는 노미스 영상은 따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유리 말고 좀 쉬운 캐릭터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웬만해서는 저 CPU들이 왕장풍에 잘 안 맞는데 용어이권 2편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낙법인데요. 이 낙법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잡기를 했을 때 바닥에 닿는 순간 타이밍을 맞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미지를 크게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이 낙법 같은 경우는 꼭 마스터해야 될 부분이었죠. 일단 낙법을 잘 하려면은 그 던지기 모션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낙법 치기 어려운 캐릭터들이 있어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낙법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운 캐릭터가 잭이랑 키사라기 에이지, 얘네들이 낙법 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잭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다고 해야 되나?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렵고요.
피사라기 에이지 같은 경우는 얘가 공중에서 던지잖아요. 공중에서 올라가서 이제 던지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질 때 타이밍 맞추기가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걔네들 둘은 낙법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잡기 모션이 유독 빠른 캐릭터들이 있죠. 묘 사카자키가 좀 빠른 편이고, 그 다음 타쿠마, 그리고 용어이권 2편에서 잡기 모션이 제일 빠른 건 아마 존인 것 같아요. 존 크롤이. 보통 반대쪽으로 잡기를 넘기잖아요. 존 같은 경우는 잡기 모션도 빠른 데다가 좀 멀리 던지는 편이라서 보통은 반대쪽으로 넘기게 되면 잡기 당한 캐릭터 중심으로 카메라 앵글이 놓여지는데 너무 빠르고 멀리 던지다 보니까 카메라 앵글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대하고 있는 태무진 캐릭터가 이 게임의 밸런스 붕괴의 주범 중에 하나인 캐릭터죠. 용어이권 2에는 낙법 불가한 잡기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키의 잡기가 있고요. 지금 상대하고 있는 태무진의 우라라고 하는 낙법 불가한 잡기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도 보면 점프 후 우라 잡기, 점프 후 우라 잡기 이런 식으로 하면 무한 잡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이죠. 저런 무한 잡기 자체가 상대방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보너스 스테이지는 기 채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체력보다는 기가 중요해요. 타이밍 맞춘 것도 딱딱딱 에라이씨. 기가 살짝 모자랐죠. 저 타이밍이 은근히 좀 맞추기가 힘들어서 CPU를 상대할 때는 초반에 기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기를 뽑았을 때 그 캐릭터만의 특유의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는 엉덩이 치기로 저렇게 맞서게 되거든요. 보기만큼이나 빈틈이 많은 기술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 가능한 게 바로 유리 스테이지 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엉덩이 치기 걸어오기 때문에 초피살기 먹여주기 좋은 캐릭터가 바로 유리가 되겠습니다. 잡기 이후에 착지 모션은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상대가 낙법을 치면 거의 동시에 경직이 풀리거든요. 저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 유저들도 1대1 대전 시에는 잡기를 사용 안하게 되죠. 피가 조금 더 빠지면 초피살기 한번 더 걸어볼까요? 일단 걸어 넘긴 다음에 바로 초피살 써야 되거든요. 이번에 걸었어야 되는데 필살기로 그냥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파이로는 초반에 큰 기술을 잘 쓰거든요. 그렇죠, 정확하죠. 이러면 기 뺏을 필요 없지. 얘는 빨라서 기력을 소진했을 시 기력 모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특수기를 사용하면 기 모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방금 사용했던 이 특수기는 A하고 C 동시에 누르면 나가는 어퍼컷인데요.
이 어퍼컷 같은 경우는 맞게 되면 상대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기력 채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특수기입니다. 자, 상대 캐릭터 패턴이 보이죠? 저렇게 날라차기 비슷하게 공격해 오는데, 가드하게 되면 경직이 크기 때문에 하단 강킥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기로 어퍼컷 같은 거 날려주게 되면 다운 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 라운드인데 큰 기술 쓸까요? 아이, 안 쓰네. 그러면 기를 뽑아줘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얘도 기를 빼게 되면 패턴이 유리랑 거의 흡사하죠. 유리 엉덩이 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게. 착! 아이고, 놓쳤다. 착! 낙법을 잘 쳐야 되는데. 자, 초피살기로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1차 실패. 자, 2차도 실패. 3차까지 실패. 제발! 아, 마지막 4차. 다 했어. 성공. 필살기로 마무리 짓게 되면 니파이론의 정체가 드러나죠.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오락실 다닐 때는 이 존 크롤이한테 많이 당했는데요. 여기서 원코인 실패를 많이 했었죠. 얘는 던지기가 너무 빨라서 그때는 적응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모션이 빠른 애들이 낙법치기가 쉽더라고요. 확실히 존이 던지는 모션이 빠르죠. 그리고 카메라 시점이 못 따라가요. 방금도 보면 착지하고 난 다음에 카메라 시점이 잡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저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유리한테 특화된 꼼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꼼수의 조건은 구석으로 잡아 던졌을 때 상대가 낙법을 치면 안되고요. 잡기가 먹혔을 때 일어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강킥을 써주면 CPU는 하단 방어를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하단 강킥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꼼수라기보다는 버그에 가까운 방법이라서 혹시나 료 사카자키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해봤는데요. 료 같은 경우는 하단 강킥이 유리보다 짧아서 앞으로 조금 이동해줘야 되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이동하니까 하단 강킥이 무한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하단 리치가 긴 유리한테 특화된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버그가 맞는 것 같죠? 못 막는다니까. 마지막 보너스 게임인데 기계이지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신중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이 정도면 성공했죠? 자, 이번엔 타쿠마인데 타쿠마도 시작하면 큰 장풍을 잘 써요. 그렇죠, 완전 정확하죠. 타쿠마가 1편에서 마지막 보스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편에서도 뒤에 나오면은 좀 어려웠거든요. 타쿠마를 첫 번째로 골라서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타쿠마가 왜 어렵냐 하면 대시에서 잡으려고 하면 자기가 던져버려요. 초반에 출연하게 되면 난이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쉬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체력도 더 많아지고요. 패턴도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첫 번째 타쿠마 선택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지금도 보면 첫 스테이지에 출연했을 때랑 지금 거의 막판에 출연했을 때랑 패턴이 다르네요. 다음 라운드에는 타쿠마 패턴이랑 조금이라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타쿠마는 이번에도 큰 장품 쓸 거예요. 맞죠? 완전 정확하죠?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타쿠마가 뒤로 갔다가 바로 넘어오거든요. 요때 자리를 바꿔주면서 다시 기본기 쳐주게 되면 대기하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넘어와요. 이때 자리 바꾸면서 던지게 해주면 구석으로 던지게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존에게 썼던 방법대로 해주시면 하단 방어를 못합니다. 방법은 존 크로리한테 썼던 방법이랑 같은데 타쿠마를 던지려고 대시하면 되려 타쿠마가 던지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절대 타쿠마가 던질 일이 없거든요. 안전하게 꼼수를 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1스테이지의 타쿠마 패턴이랑 지금 타쿠마 패턴이랑 조금 다른게 지금은 살짝 기다렸다가 넘어오는데 1스테이지에 타쿠마가 출연했을 때는 바로바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스테이지 때는 조금 쉬운 편이고 그리고 피통도 더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방법은 버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꼼수라고 보기에는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어를 저렇게 못할 리는 없는데 그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던 타쿠마도 이 방법이면 쉽게 클리어 가능하죠. 제가 용량을 체크를 못해서 영상 촬영 중에 중간에 한번 끊기게 되거든요. 끊어지는 소리를 들어서 바로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7초 정도 분량이 날라갔어요. 다행히 중요한 장면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플레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묘 사카자키랑 로버트 가르시아랑 패턴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력이 다 소진됐을 때 저렇게 벽반동으로 앞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자리 바꿔주면서 뭐 던지기라든지 아니면 기샤대기 날려도 되고 딱 초필살기 쓸 타이밍이죠. 일단 걸어 넘긴 다음에 시간이 없다. 기습을 당했어요. 이번 스테이지가 정규 스테이지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다음이 아마 미스터 빅이 출연할 것 같은데 막판이라 그런지 묘 사카자키가 잘 싸우네요. 기싸대기 좀 날려주고 낙법도 잘 치네요. 웬만해서 낙법 못 치는데 꼼수 걸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초피살기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방금 하단킥 불러주고 초피살기 커맨드 넣었는데 저렇게 선입력으로 넣게 되면 커맨드 삑사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여기서 재미로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스코어 부분에 보면 끝자리 부분에 지금 5라고 카운팅 돼 있잖아요. 저게 초피살기 성공한 횟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캡콤의 스파 시리즈 같은 경우는 뒤에 카운팅 되는 숫자는 컨티뉴 횟수였는데 이 용어이꾼 같은 경우는 초필살기더라고요.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말이 놀래서 소리치는 것도 연출 중에 하나네요. 전 이제 봤네요. 자, 마무리 샹샤대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보스가 미스터 빅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미스에 실패하면서 숨겨진 캐릭터 기사워드는 출연하지 않고요. 이 미스터 빅이 마지막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용월권 2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 마지막 보스인 미스터 빅까지 클리어하게 되면 숨겨진 보스인 기사워드가 출연하고요. 이기게 되면 진 엔딩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기사워드 관련된 엔딩이 나오고요. 캐릭터 엔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기사워드 엔딩이 추가될 뿐이에요. 로버트한테 지고 아까 존한테 졌었죠. 아, 지기는 많이 졌었네요. 근데 사실상 로버트한테 지면서 의욕을 상실한 거죠. 노미스에 대한. 다음에 꼭 노미스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니까 던지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스터 빅은 기가 있으면 저렇게 던지고 난 다음 낙법 치고 바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던지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습관이 무섭다고 계속 던지고 있어. 자, 딱 초필살기 먹이기 좋은 타이밍이죠. 자, 일단 한번 먹여주고, 조금 위험하지만 반동을 이용하면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위험할 때 저렇게 반동 이용하면 미스터 빅이 필살기를 쓴 다음 다시 점프를 하거든요. 지금처럼 요런 패턴으로 점프를 하는데, 미스터 빅 같은 경우는 여태껏 상대했던 CPU들은 기를 다 뽑아냈잖아요. 미스터 빅은 기가 있어야지 저 꼼수가 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방법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잘 사용 안 하죠. 자, 지금 위치가 유리 하단 강키 꼼수가 들어가기 좋은 위치거든요. 아, 장풍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은 싸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리 사카자키 원코인 마지막 플레이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격투 게임 치고는 엔딩이 조금 긴 편이라서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용의권 2편 같은 경우는 스텝롤에서 나오는 이 장면들도 볼만하거든요. 재밌는 장면들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요. 오늘 원코인 엔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작은방 겜돌이는 다음 게임으로 다음 오락실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